이번에는 좀 뭐 윤 대표나 저나 언론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밥을 먹었죠.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했고 지금도 뭐 언론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현업에서는 물러났지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언론 이게 활동 바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은 사실상 이제 다 됐다. 검수완박이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금 언론 개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법사위라든가 또 7개 상임위 지금 아마 문광희도 야당한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가기 전에 빨리 자기들이 말하는 언론개혁법, 저희들이 볼 때는 언론징벌법입니다만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이걸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서두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기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언론 5개 주요 단체들이 성명도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은 언론중재법, 뭐 이 법명이 좀 길기는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겁니다. 언론중재법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내용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고의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 그리고 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의 1만 분의 1 하한선까지 규정이 났죠. 이거가 되면은 언론 활동 위축이 돼서 우리나라 그 언론은 완전히 독재 국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배상액하고 매출액, 언론사 매출액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매출에 따라서 뭐 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언론 이 징벌법 손해배상은 저 박정희 때 긴급조치 9호 그거랑 같은 거예요. 전두환 때 학원안정법 만들령으로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때 뭐냐면 75년 5월 달에 했던 건데, 유언비어 날조 유포했을 경우, 유신헌법 비난했을 경우 언론사 폐쇄까지 할 수 있다. 이게 긴급조치 9호거든요. 지금 꼭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기 권경의 그 변호사라고 무법의 시간 그 변호사가 한 얘기가 거기 책에 써 있잖아요. 노무현의 원한이다. 노무현의 원한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하나는 검찰 개혁, 하나는 언론 개혁을 잡고 있는데, 그 검찰 개혁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지금 언론 개혁은 뭐냐면은 언자완박, 언론 자유 완전 박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독재 국가가 벌써 됐고, 독재 국가가 더 공고히 하는 이 계기가 되는 이런 의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특히 이 운동권 세력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이고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또 그 당시 같으면 이제 친여 언론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언론들이 자꾸 써대면서 궁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다. 그러니까 검찰하고 언론을 완전 뜯어 고쳐야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는 그동안 갖고 있던 수사권을 뺏어버리고 언론에는 재갈을 꽉 물려버리겠다. 그래서 대선 앞두고 꼼짝마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허위 보도나 뭐 잘못된 조작 보도 이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임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언론사는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기자에 대한 구상권, 그 중과실이나 기자가 고의로 뭐 했게 명백할 경우에는 기자가 데스크를 속였다 판단해드리면 언론사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자의 입도 묶어놓는 거예요. 기자 입하고 손하고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사도 징벌적 배상제도로 꽉 묶고 기자한테 구상권을 주면서 기자들도 확실해. 그렇죠. 이것도 잘못하면 아주 기자 개인이 망하는 거야. 그렇죠. 기사를 입으로도 못 쓰고 손으로도 못 쓰고, 꼭 기사를 쓰려면 이제 앞으로 발로 써라. 이거죠. 발로 써라. 그러니까
이거는 요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나 받아 쓰고 그렇죠. 당에서 주는 저 보도자료나 100개 쓰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언론이 이렇게 옥죄는 나라가 거의 없죠. 없죠. 네. 아마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런 데도 북한 뭐 이 정도 수준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진짜 엄두도 못 내는 법인데 이 법이 웃기는 게 이상직 의원이라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 회사 돈 555억 횡령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이스타항공 예. 그 사주가 이상직 의원인데 이 친구가 이 제안한 거거든요. 제일 앞장서서 네. 이 언론 징벌법을 만들자고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스타항공을 그렇게 엉터리로 경영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언론 보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직이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쪽에 네. 무슨 사위 서모시다든가 그 사위 문재인 딸, 뭐 다 관련이 많이 되잖아요. 중진공 이사장에다가 뒷배라는 소문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 이 감옥에 있는 어떻게 보면 범법자의 이 주도로 이런 법이 언론중재법 시대에 웃기는 법이 나와서 이게 통과됐다는 게 정말 문재인은 반성해야 돼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데 김대중 때 언론 손 안 댔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언론에 대해서 아주 네. 우호적이고 손안 언론 자유를 댔어요. 최대한 보장하려는 그렇죠. 사람이 바로 DJ입니다. 옛날에 온로비니 뭐니 그렇게 비판해도 홍삼 한마디 하지 트리오 않습니다. 아들들 그렇게 언론이 매일 시커멓게 써도 한마디 얘기 안 했잖아요. 예.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고 노무현은 물론 언론하고 불편하긴 했어요. 네, 불편했죠. 기자실도 폐쇄하고 특히 조중동에 대해서 적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법을까지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언론 족쇄 채우기는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은 언론을 그렇게 매도하고 또 친여 언론 사주들 다 자기 측근 앉혀놓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번에는 전체 언론에다가 족쇄를 거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게 참 시대에 독재자가 태어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완전 언론 후진국이고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선 겁니다. 네, 민주주의를 바치는 아주 큰 기둥의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수정헌법 1조, 헌법 1조에다가 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고 딱 박아놨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제퍼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문 없는 정보보다 정보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예.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언론의 정부 자유를 들어서는 자기들 비판하는 것은 다 가짜뉴스고 허위뉴스인데 제일 지금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 정부의 그렇죠. 핵심들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얼마나 많이 이 만들어냈어요. 언론중재법이 시행이 되면은 지금 백신 이런 얘기 하나도 못 못 쓰죠. 써요. 예.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쇄 이런 얘기 아예 못 써요. 쓸 수가 없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거 아예 못 써요.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도 아예 못 써요. 왜냐하면 언론사가 물어주다 손해배상회사 보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언론사 망해버리죠. 문 닫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족쇄를 채우는 이런 법이 버젓이 이게 참 하는 게 웃기고. 특히 그런 권력 비리와 관련해서 권력 쪽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네. 들어가면은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공수처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편파적으로 할 수밖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권력비리 수사하는 수사팀까지도 검사들까지도 다 해체해버리고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법원까지도 지금 다 옥죄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로 전부 다 요직을 다 앉혀가지고. 지금 금융증권 사기범도 조사하는데도 없잖아요. 네. 예. 남부지검에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뭐 증권범죄수사단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 작전꾼들은 지금 신났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것도 보도가 안 되니까 참 우리나라 참 민주주의가 앞으로 걱정이고 지금 이 법을 만드는 주모자들 이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서 꼭 저는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미국 같은 데도 이 고의라든가 중과실 그 입증 책임을 피해자
입증을 하는 것이지. 예. 저 사람이 언론에서 이렇게 고의와 그렇죠. 중과실이 있었다고 입증을 하는 거지. 언론사보다 입증을 하는 데는 서구 자유 언론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너 어디서 취재했냐? 취재원 다 밝히란 얘기거든요. 예. 그럼 취재원이 다 밝히면 누가 어떻게 취재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언론사에 얘기하는 순간 책임을 지는데요. 웃기는 거죠, 정말. 이 미국에서 현실적 악의라고 그러죠. 그런 악의를 갖고 있는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을 피해를 봤다는 쪽한테 입증을 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언론 자유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서 그 거꾸로 언론사보다 이 입증 책임을 지울 경우 변호사 출신 내가 악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폭넓은 자유가 확대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유를 다 뺏기는 독재 국가로 이렇게 가는 이런 딜레마, 이게 촛불 정권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이 역사의 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정권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라든가 뭐 왜곡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언론의 자유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는 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특히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것은 아주 세계적으로 웃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조롱거리가 된 거죠. 네, 조롱거리가. 지금 북한 우리가 독재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한테 뭐 하나 보낼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언론중재법이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문광이죠. 그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만약 처리가 된다면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의결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힘도 이거 쳐다보기만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경제력이나 이런 게 10위권에 들어가고 스스로 지난번 뭐 G7 회의 갔다 와서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하고 자기가 뭐 선진국 되는데 무슨 도움 준 게 있습니까? 문씨가 다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거의 지금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가서 태우자 하니까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언론중재법 이 의도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 물론 가짜뉴스라든가 조작뉴스, 허위뉴스, 허위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법이라든가 뭐 다른 법에도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완전히 보수 언론이랄까 좀 그나마 비판적인 그런 논조를 갖고 있는 언론들한테 꼼짝마 완전히 제갈과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게 이 언론중재법, 이번에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탐사보도, 취재를 해가지고 큰 특종을 터뜨리는 워터게이트 사건 같이 이런 보도를 완전히 틀어막는 거죠.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적 아주 사안이고 이거야말로 국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겠어요? 야당이 사람이 나서야죠. 여기서 떠들면 뭐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야당이 나서야 하는데 이준석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뭐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고 있대요. 남 얘기하듯이. 이거야말로 지금 뭐 대선 후보를 정하면 뭐하고 무슨 오늘 또 대선 후보 모아가지고 자기가 간담회 한다고 폼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거야말로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거예요. 오히려 공수처법보다도 더 악법이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어. 진짜 공수처법보다 훨씬 더 뭐 악질법이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뿌리를 흔드는 그런 참 악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 소위 처리나 이런 걸 볼 때 여당이 내용 공유도 안 하고 혼자서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서 대안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날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법에 정상적인 절차를 지금 밟지도 않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분노하지 못하는 야당도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은 뭐 어디를 편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려면은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족쇄를 채우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언론 자유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생각 밖으로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거기다가 다시 이런 엄청난 이 족쇄를 채우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져올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뭐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텐데 야권이 참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밀고 나가면 나중에 꽥소리 몇 번 치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거 무효야 날치기야 하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걸로 보는 거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8월까지 다 처리해버리겠다고. 이거야말로 결사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인데 뭐 여야정 협의체에 가서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만나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 낙하네요.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 강복히 건의드립니다 한마디 하면 문재인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이 우리 시청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뭐 먹고 사는 문제고 당장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이 언론의 자유가 봉쇄되고 그것이 가져올 그 악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은 우리 과거 군사정권에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일어나고 야당이 빨리 이 경각심을 갖고 나서지 않으면 지금 검찰도 윤석열 검찰총장 나온 다음에 완전히 친정부 검찰로 다 도배했잖아요. 다 아무도 없잖아요. 저항하는 사람이. 그리고 언론까지 이렇게 족쇄를 채우면은 이제 언론, 검찰 이게 무력화된 상태에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얼마나 공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요. 심판 없이 하는 거죠. 그냥 심판 없이. 심판이 저쪽에 매수된 심판을 갖고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민주당 쪽 선수한테 페널티킥 계속 주겠죠. 야당한테 불리하게 계속. 그리고 뭐 여당한테 불리한 기사를 언론들도 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뭐 다 친문 언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부 몇몇 언론, 비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런 작은 유튜브들이랄까 이런 데서 비판을 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만은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뭐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여권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이 이 야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여권과 짝짝꿍하라고 야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